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수종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예일여고 1학년 수학 시험지에 대한 분석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캠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내신 기출, 적중률 분석도 하고 시험이 어떻고 총평을 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목차는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일예고 수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주요 문항, 시험지의 주요 문항들과 백캠 엔제의 적중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소리예요? 백캠 엔제가 뭔데요? 베이스 캠프에서 진행하는 내신 대비용 교재 이름이 백캠 엔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약 파는 거예요. 맞아요. 약 파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쉬운 것들로 막 이거 적중했다. 이거는 좀 없어 보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중에 적중된 것들만 골라서 한 두세 문제만 골라서 이거 봤잖아. 적중됐잖아.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시험 문제 받고 나서 촬영을 찍는 거니까 이거 교재 수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그런 짓거리는 안 하고요. 베이스캠프 학원에 얼마나 많은 재원생들, 수강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걸려요. 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멋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학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누군지 몰라요. 나도 내가 굳이 뭐 찾아보겠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예일여고의 킬러 문제들이 분석을 하고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그 다음 시험에서 또는 뭐 후배들이 될 수도 있겠죠. 2022년에 1학년이 아닌 그 후배들이 내가 예일여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학 총평입니다. 자, 문제의 수는요. 객관식 14문항, 서술형 6문항입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일여고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자, 14문항인데 객관식이 60점입니다. 서술형이 6문제나 되고 40점이에요. 문제 수가 차이가 큰데 점수 차이가 크죠. 14문제니까요. 얘는 객관식 그냥 쉽게 편하게 3점 몇 정도, 3점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문제당. 배점이. 근데 얘 봐요. 한 문제당 거의 6점? 한 8 정도 나오겠죠. 뭐 대략적이니까 수학선생님 이거 계산도 못해. 그냥 대충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 무슨 소리 하면 객관식과 서술형의 점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예일예고는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어떤 게 유명하냐면 서술형, 서술형을요. 감점을 진짜 세세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어서 풀이 과정을 썼는데 막상 점수 난 뭐 대략적으로 80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점수 시험지 막 그 꼬리표 성적표 받아보면은 10점씩 까이는 거야 서술형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예일예고에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건 서술형입니다. 여러분들 서술형 하려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얘는 다 서술형 풀이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하세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 그게 정확한 수학 풀이잖아요. 정답 맞추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예일예고에선 그렇게 해선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수학에서. 서술형에서 감점을 엄청나게 많이 시킨다. 배점도 크다. 그래서 예일예고의 가장 핵심이 일단 서술형. 자, 두 번째입니다. 뭐 시험 범위는 집합에서 함수까지였고요. 두 번째는 부교재죠. 예일예고는 부교재가 있는 학교고 올림포스 고난도. 올림포스 고난도가 부교재였죠.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를 조금 많이 회독을 하셨어야 된다. 회독을. 회독.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한번 봤을 때 예일여고 난이도는 쉬웠다. 객관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냥 쉬웠습니다. 진짜로 예일예고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저희 베이스캠프 학원의 시험 교재죠. 엔제. 요 세 개만 했으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킬러 문제도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모의고사 30번 문제 막 출제하는 학교 있어. 뭐 모의고사 시험지도 안 줘놓고 갑자기 옛날 거 30번 문제 출제해요. 그거 못 풀지. 내신 시험 시간에는 어떻게 풀어요?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그런 킬러 문제들은 없었어요. 충분히 요 세 가지만 하더라도 100점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쉬웠습니다. 100점뿐만 아니라 고득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급을 매기기가 조금 힘든 상태? 진짜 그 정도의 상태였어요. 아마도 기말고사 난이도는 어렵게 나오겠죠. 기말고사 난이도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잖아.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러니까 뭐 기존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와서 그 등급을 매기기는 좀 이게 좀 차이가 없었다. 애들 다 고만고만한 점수대로 있다. 하지만 서술형 때문에 또 막상 까놓고 봤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냥 학생들이 문제 정답을 맞추고 틀리고 요것만 봤을 때는 변별력이 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죠. 예일여고를 보려면 요 세 가지만 했더라도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두 번째죠. 주요 문항 100회 엔제 적중이고요. 구조를 한번 볼까요? 집합 A, 집합 A, 집합 B, 집합 B 나와 있습니다. 포함 관계 나와 있고요. 그때 집합 C의 합이 될 수 있는 거. 그때 집합 X가 만족된다. X. 얘가 C로만 바뀐 거죠. C로만 만족되고 정수 A, B니까 문제의 구조가 거의 흡사한 형태네요. 집합의 포함 관계 그때 C에 뭔가를 구해야 됐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들을 갖고 온다. C가 될 수 있는 값들,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갖고 오는 구조 자체가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서술형 5번이었고요. 백회 맨제 4강의 49번이었습니다. 절대값 그리고 문자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의 형태였고요. 절대값 문자 한 개인데요, 선생님. 하나가 더 숨겨져 있었죠. 결국 까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봤을 때 형태는 동일한 형태의 구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가 좀 비슷해서 흡사해서 갖고 왔고요. 함수의 그림 대응관계 나와 있고 F 2019에 F 2020, 2022, 2021에 관한 형태입니다. 규칙성을 찾는 문제였죠. 합성함수의 규칙성을 찾는 구조. 백혜면 이제 4강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수록이 돼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한눈에 본 게 4강의 34번에 한눈에 보여서 4강을 수록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엔제 적중률 괜찮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킬러 문제 분석을 할 건데 킬러 문제 같은 경우도 엔제에 충분히 수록이 돼 있고 사실은 아까 말했잖아요. 예일예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우리가 다 어디선가 풀어봤던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자, 집합 A, B, C가 있는데요. 결국 얘네가 뭐냐면 함수였어요. 함수. 그래서 A요 B합 C의 원소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시오. 그러니까 교집합이니까 뭐야? 교점이 되겠죠. B합 C니까 B이면서 C인 거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K라는 모르는 문자가 있지만 B랑 C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B랑 C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x제곱 플러스 2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있겠죠. 꼭지점이 2짜리. 자, 그리고 얘는 뭐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요, 반지름이 5짜리거든요. 반지름이 5짜리니까, 루트 5짜리죠. 미안해. 루트 5짜리니까, 이보다 살짝 큰 형태야. 이런 형태의 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요 구조예요. 그럼 여기에서 누구 하나만 추가가 되냐면, 기울기 2짜리고 y절편이 숨겨져 있는 직선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비합 C니까 요 2차 함수와 원 위에 있는 둘 다 되는 거야. 그 녀석과 2x 플러스 k 기울기 2짜리 직선의 교점의 관계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때 교점의 개수로 fk라고 한대잖아. 첫 번째. B랑 C는 서로 소이다. 얘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서로서 맞았겠죠. 니은 F1은 2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근데 니은을 풀기 전에요. 그냥 문제를 풀게요. 결국은 이 직선이 그쵸? 요 직선이 있잖아. 요 직선이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이 K값에 따라 커지기 시작하면서에 관한 구조를 보는 거고 얘를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교점을 카운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언제를 보는 거예요? 접할 때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은 풀기 전에 접할 때부터 먼저 찾아주자. 첫 번째 2차 함수죠. y는 x제곱 플러스 2와 y는 2x 플러스 k가 접할 때를 보겠습니다. 한쪽 같다라고 놓고요. x제곱 플러스 2는 2x 플러스 k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요. 접해야 되니까 4분의 t는 1 플러스 k 플러스 2다.
미안해요. 이거 플러스 2인데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K 얘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1일 때 접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원의 방정식. 중심의 좌표가 0, 마이너스 4고요. 반지름이 루트 5짜리였습니다. 자, 2x-y 플러스 k는 0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때리니까 루트 5분의 k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얘가 루트 5가 돼야 되니까 절대값 k 플러스 4가 5가 될 때 접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k는 1 또는 마이너스 9인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잠깐만. 뭐야? 겹치는 애가 있네. 자, 무슨 소리죠? 자, 지금 2차 함수가 있었어. 2차 함수 좀 완만하게 그릴게. 2차 함수가 있었고요. 기울기 2짜리랑 접할 때가 있습니다. k가 1일 때. 그런데 k가 1일 때 정확하게 직선과 2차 함수도 접하고 직선과 누구도 접한다. 원도 접한다는 거야. 그럼 원이 접할 때가 두 가지가 있었죠. y절편이 마이너스 9일 때. 그리고 y절편이 얼마일 때? 1일 때. 근데 1일 때는 동시에 누구도 접해야 돼? 2차 함수도 접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동시에 접한다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럼 끝난 거야. 자, 따다다다단. 자, 얘가 k가 얼마일 때죠? 얘가 k가 마이너스 9일 때고 얘가 k가 1일 때잖아요. 일단 니은 볼게요. f1은 2다. k가 1일 때 교점의 개수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하잖아요. 몇 개? 2개. 니은 맞았죠.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9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교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k가 마이너스 9일 때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한 개가 돼요.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2개가 되거든. 그러다 계속 2개야. 그러다가 접할 때 원래는 한 개만 됐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누구랑 접해버려? 2차랑 접해버리잖아요. k가 1일 때. 그 말은 계속 2개가 나올 거라는 거지.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니까 또 몇 개야? 또 2개예요. k가 마이너스 9일 때를 기준으로 교점이 한 개다.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을 땐 빵개인데 k가 마이너스 9보다 커지면은 무조건 교점이 2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해당하는 내용이 디귿이네요. k가 마이너스 9보다 크면은 원소의 개수가 2개다. 교점이 2개다. 라는 형태죠. 됐어요? k가 마이너스 9보다 클 때 fk를 원소로 하고 fk를 원소로 한다. 요거 조건제시법이니까 fk를 원소로 하잖아. k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fk가 원소인 집합입니다. 원소인 집합 fk는 뭐죠? 개수가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9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9일 때 아니죠. 마이너스 9보다 크면은 교점 몇 개 나와? 무조건 2개 나오죠. 따라서 fk는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2예요. 자, 이거 페이크 줬네. 2 맞아요? 틀렸죠. 1이 되겠죠. 1. 왜 1인지 알겠어요? fk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k가 마이너스 9일 때가 한 개고 그보다 크면 무조건 2개라고 했잖아. fk는 2밖에 없어요. fk가 원소인데 fk가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고. 따라서 n 원소가 2짜리인 녀석을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한 개죠. 니은은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자, 두 실수 xy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고요. 절대값 x-y 플러스 k는 0일 때 어떤 xy에 대하여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지금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떤이잖아요. 포함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이 들어가면 뭐라고? 조금이라도 겹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라는 원과 요거 2항에서 정리하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k라는 요 녀석이 만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참이 된다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포함이 아니라 실수 k의 최소값을 m, 최대값을 m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자고. 자, 그러면 원은 문제가 안 되고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k를 먼저 본다면 이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V자의 형태의 그래프죠. 기울기 마이너스 1과 1짜리. 누구 기준으로? 0 기준으로. 거기에 누가 붙은 거야? K가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K 값이 커지면 위로 올라갈 거고요.
K값이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겠다. 누구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쫙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많이 풀었죠, 우리. 자, 그때 만나기만 하면 될 거고 만날 때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X축, Y축. 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랑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만날 때부터 찾으면 되는 거고요. 아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 1자리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K값이 커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처음으로 만나는 건 언제겠어요? 어떻게 있을 때? 접하게 있을 때가 되겠죠. 그럼 이때가 K의 무슨 값?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그 위로 올라가면 맞나요? 어떤 이니까 조금이 한 번이라도 성립하면 참인 거라고.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고. 계속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돼요. 계속 만나요. 언제까지 만날까요? 여기죠. 여기. 샥. 샥. 여기까지 만나겠지. 여전히 K의 최대값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K가 여기 있는데요? 아예 Y는 절대값 X 플러스 K니까 x의 0대표면 k잖아. y절편이 k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최대값은 바로 찾을 수 있겠네. 최대값은 뭘까요? 2루트 2가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8이잖아.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k의 최대값인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언제였는데? 이렇게 아래에서 접할 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녀석 기울기 얼마짜리야? 1짜리잖아. y는 x 플러스 k와 기울기 1자리인 직선과 요 녀석이 접할 때의 k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1자리일 때 접하는 거는 하나 나오고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린 그 중에서 양수가 아니라 y절편이 음수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걸 거고요. x-y 플러스 k는 0, 원의 중심 0,0,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될 거고 요 녀석이 2루트 2가 되면 되겠다. 따라서 절대값 k가 4가 될 때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우리는 누구?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2루트 2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 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니까 8이죠? 얘 제곱하니까 뭐예요? 16이 될 거고 두 개의 합은 얼마? 24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선생님이 은평고 시험이 쉽다고 하는지 알겠죠? 특히나 우리 지금 킬러라고 한 13번, 14번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 때도 많이 했던 구조예요. 우리가 두 번씩, 세 번씩 여러분 시험 대비를 했던 문제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잘 봤어. 지금 예일여고 학생들은 엄청 각성을 하셔야 되는 건 중간고사를 모두가 잘 봤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여러분 등급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일여고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은 서술형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말고사 어렵게 나올 거다.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올림푸스 고난도 그리고 백캠 엔제까지를 충분히 반복적인 학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얼마 안 남았고 기말고사 남았죠? 아니면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뭐 기출문제를 골라서 어디서 찾아서 풀어본다던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쉬웠다고 선배들 쉬웠네 나도 쉽게 가야지 그렇게는 가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부교재를 열심히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교재 교과서는 반점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